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사실상 금권 선거로 변질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계 분열,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구성 인원은 모두 40명. 이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모두 7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직전 선거보다 70%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기업인들이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투표권 확보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회비를 추가로 낼 때마다 한 개의 투표권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수많은 회원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과거 1,700표에 불과했던 투표권 수가 무려 3,800표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당선되는데 표는 없고 그리고 추가 예비를 내셔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금권 선거가 이 같은 과열 양상은 차기 회장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의원 40명이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게 되는데 각 후보 진영에서 자신과 가까운 기업인을 한 명이라도 더 의원직에 당선시키려다 보니 투표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신회관 건축 과정을 둘러싼 의혹 공방 등 지난해 불거진 내부 잡음에 이어 선거를 앞두고 편가르기 현상까지 표면화하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축입니다. 이번 선거로 상위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날지 우려됩니다. 시민단체는 다음 달 초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간담회를 요청해 여수상의에 대한 개선 방향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투자금 미지급 갈등을 겪은 여수의 한 분양형 호텔에서 불법 개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우 여수시 의원은 어제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호텔 운영사가 동의서도 없이 투자자들의 재산인 주차장의 일부를 없애고 컨벤션 센터를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건축주가 불법을 자행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힌 상황인데도 여수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료를 받는 분양형 호텔로 운영사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투자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현대제철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노동청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 공장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채 13개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왔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516명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집회가 지난 2018년, 사측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조작했던 문건을 입수해 폭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여수 사건 유족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수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심사와 함께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특별법은 오는 22일부터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낙연 당대표 역시 최근 지역을 방문해 늦어도 3월 안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의 한 어촌계와 해상 구조물 제작 업체가 서로 짜고 여수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시가 보조금을 사기당한 셈이라는 건데 정작 여수시는 재판이 다 끝나봐야 알 수 있지 않냐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여수시 궤도의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지만 수의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자본금을 대납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어촌계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최근 검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재 당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던 여수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상 펜션을 짓기로 했고 실제로 펜션이 지어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경찰과 업체의 주장이 달라 재판이 모두 끝나봐야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중에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명백한 피해자 격인 여수 씨는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면은 뭐 관련자는 다 없어질 거고, 다른 부서로 갔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공직에서 뭐 떠났을 것이고, 그런 경우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수 씨는 기소 이후 해당 어촌계에도 펜션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만 지시했을 뿐 보조금 환수 대책이나 책임 소재 규명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16개월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어제 여수시 법원 등 일대에서 가해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1인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제 올해 여수 국가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 프로젝트의 핵심인 파이프랙 구축 사업 참여 기업을 직접 방문해 주요 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디지털 요소를 접목하고 한국형 뉴딜 요소를 적용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여수 산단과 광주 첨단 등 7개 산업단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중진공은 특히 기존 산단의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고 저탄소, 고효율의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정책 자금과 수출 마케팅, 인력 충원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닭 오리 3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대부분인데 가금류 농가가 밀집한 전남에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에서 20년 넘도록 닭을 키우고 있는 김지영 씨. 지난해 12월 닭 6만 8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저는 12월 6일 날 6만 8천 수 13일령의 병아를 매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놀고 있는데 방역 지침상 일단 살처분을 하면 농장은 소독한 뒤 30일을 비워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재입식을 못하는 건데 김 씨의 농장은 만 석 달이 되도록 텅 비어 있습니다. 재입식 금지 기간 한 달이 지나 다시 닭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찰나 인근 영암과 나주 등에서 꾸준히 AI가 터져 포도송이 같은 방역대에 번번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년에 6번, 7번 병아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늦어졌어요. 앞으로 3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와중에 AI 발생 농장 3km 반경 안에 있더라도 이미 출하를 끝내 당시 살처분할 닭과 오리가 없었던 농장은 별다른 제약이 없이 재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 살처분하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인근 농장이 똑같은 조치를 받고 그 와중에 출하 농장은 조치에서 비켜가는 겁니다. 발생 농장에 보다 가까운 농장은 살처분 당시에 병아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육이 가능하지만 훨씬 멀리 있는 농장들은 음성이 나와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도 못 키우게 합니다. 기준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17건. 모두 365만여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이 중 실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11%인 42만여 마리. 나머지 323만여 마리는 음성 판정을 받고도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에서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에 잇따르면서 전남도가 420개 목욕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6일까지 목욕장 출입 명부 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시설 내 음식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목욕장에서 방역에 대한 피해나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본격 추진한 뒤 오는 2023년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이 규정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극 실천하는 도시로 국내 50여 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광주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사람 2명 중 1명은 1020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한 대학교 금융투자 동아리.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투자처로 유망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 시야가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은 소득원이 탄탄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1020 세대도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새로 튼 고객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서는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20대 이하 계좌 개설자 수가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최근 들어 청년 새내기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개미들의 이 같은 증가세는 코스피 지수의 오르내림과 발맞춰 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고정 수입이 부족한 10대, 20대가 저축성 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장이 가파르게 뛰는 요즘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주가가 경제 여건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있어 손쉬운 벌이를 위한 묻지마식 접근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자산 규모가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상승장에는 경제 생활에 기분 좋은 여유를 얻고 하락기에는 감내할 만큼의 손해를 입는 적정한 규모의 주식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